6월 28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2월도 마지막 날입니다. 겨울이 거의 막다른 골목에 왔고요.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남쪽에는 벌써 벚꽃놀이가 시작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자, 참 안타깝습니다. 한국은 봄이 왔지만 봄이 아니다. 출래불사춘이라는 말이 생각나게 합니다. 제가 어제요, 방송을 하다가 권성동 법사위원장에게 경의를 표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제 헌재의 마지막 변론이 있었고 국회 수척 소추인단이 4명이 발언을 하고 권 위원장을 비롯해서 또 대통령 측 변호인이 15명이 발언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손해보지 않는 행동을 할 때는 사람이 매우 과감하게 발언할 수 있고 과감하게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뻔히 손해볼 줄 아는 행동을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양심과 또 도덕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를 위해서 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이 매우 어려운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양심과 도덕에 기반한 부분이지 누군가 알아주거나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거기에서 비롯되는 모든 손실은 자기 스스로가 나중에 져야 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극소수에 한해서 대중들은 훌륭했다고 역사적으로 박수를 쳐주게 됩니다. 저도 이 뉴스 브리핑을 진행하면서요, 박 대통령의 탄핵 사태, 그 이전에 있었던 우병우와 최순실의 이 국정농단 전횡, 이런 부분을 비판을 하게 되어가면서 제 스스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내가 어찌됐든 개혁적 보수를 일찌감치 표방하고 기존의 보수들과는 좀 차별성이 있지만은 그래도 보수의 맥락에서 세상을 바라보는데 대한민국에는 이 오른쪽 왼쪽으로 서로 나눠버리고 이 진영 논리에 서지 못하면 상대 진영에 대해서는 거의 매도를 해버리는, 또 진영 안에서도 더욱더 이 투쟁이 강화될수록 한마디로 강성에 서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이 대한민국의 좋지 않은 버릇들, 그러니까 이 정치적 이념, 가치, 사상, 이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을 논할 그릇도 되지 않는 인물들이 그것을 주도하면서 재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나 적게 배우나 신분이 높으나 낮으나 관계없이 이쪽에 다 수렴되어서 양쪽으로 나눠져 갑니다. 자, 저는 박 대통령이 보수라고 별로 생각지 않습니다. 그가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취임 초부터 계획적으로 그 가치를 실현하려고 했다면 미국보다 중국을 먼저 가고 통일 대박이라면서 이야기를 하고 북한과의 여러가지 어떤 이 정상회담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도모하고, 그리고 시종 일관 친중으로 일관하고, 또 일본과 과거 역사적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그리고 교과서 문제를 2015년 말이 되도록 방치하고 하는 일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진당을 해산했다고 해서 저는 박 대통령이 보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 일도 여러가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들 중에 하나일 뿐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보수라면요,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그 사회의 보수의 가치를 차근차근 진행시켜 가도록 했을 거라고 봅니다. 취임 초부터 이 역사 교과서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내어걸고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각종 사회개혁의 문제들도 그런 보수의 가치에 입각을 해서 계획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인재들도 저런 식으로 보수의 가치와 무관한 부패한 인사들을 등용시켰다가 계속 낙마하는 사태를 만들지도 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보수의 가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법성,
그리고 이 성찰, 이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의 그 가치가 아니라요. 이 보수의 가장 이 뭐라고 합니까? 이론을, 역사적 이론을 가다듬었다라고 하는 영국의 보수 학자 버크, 에드먼드 버크, 대부분의 것은 아스팔트 보수든 보수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버크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버크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프랑스 혁명을 보면서요, 무시무시한 거리의 군중들이 통제되지 않은 채 한마디로 거리로 몰려와서 왕의 목을 잘라버리는, 왕비의 목을 잘라버리는 단두대에서, 그러면서 점점 강경파가 득세가고 그것이 나폴레옹이라는 반동으로 번져가고, 그러면서 역사가 이렇게 꼭 나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좌충우돌 하면서 대중들을 얼마나 한마디로 이 무섭게 만드는가를 본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진보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역사의 발전 방향은 일정한 승리가 있어야 되고, 그것은 성찰의 바탕이 되어야 된다. 그럼 그런 승리는 뭐냐? 그럼 정의라는 부분이라든지 또 공동체의 가치를 높여가는 부분, 그리고 그 방법은 합법적으로 되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언급인 겁니다. 자, 일찍이 이 마키아벨리도요, 이런 어떤 과정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마키아벨리의 어록 중에 부정의는 있어도 질서 있는 국가와 정의는 있어도 무질서한 국가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하겠냐고 하면 나는 전자, 즉 부정의가 있지만, 존재하지만 질서가 있는 국가를 택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지도자가 없어서 통제되지 않는 군중만큼 무슨 짓을 할지 예측할 수 없는 무서운 존재도 없지만, 반면에 이것만큼 취약한 존재도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에드먼드 버크가 당시 자신이 바라보던 프랑스 대혁명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역사의 발전 방향인가라는 두려움을 가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역사가 점점 발전되어 가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와 절차에 의해서 이 공동체적인 올바른 가치를 위해 조금씩 진전되어 가야 된다라는 역사 발전의 법칙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합리적인 보수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요, 실제로 대한민국의 합리적인 보수는 시장의 가치를 믿어야 된다. 저는 그거 맞다고 봅니다. 근데 시장의 가치라는 부분이 뭐냐? 시장이 제멋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시장의 가치냐? 그게 아닙니다. 시장이 공정하고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치를 존중해야 된다. 그럼 그 시장이 한마디로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대 경제 세력에 의해서 농단이 되고 시장이 정치를 지배하려고 할 때는 과감하게 철퇴를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시장 자유주의자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기업이 강요에 의해서든 뇌물에 의해서든 저 재단에 700 수십억을 내고, 그리고 이런 최순실 사태의 국정농단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말을 하지 않고 있고, 그 과정에 그들이 만든 정경련이, 한마디로 재벌들이 만든 정경련이 앞장을 서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시장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자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권력에 의한 개입이라든지 시장을 잘못 이렇게 작동시키고자 하는 재벌들의 탐욕이었다고 자유시장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한마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국가보다 개인의 가치를 더 존중해야 된다.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 합리적인 보수의 입장일 건데요. 그러면 국가보다 개인의 가치가 존중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고 있는가? 되고 있지 않죠. 개인의 가치라는 부분이 얼마나 보잘것 없어지고 있는가. 법과 제도 앞에 누구나 다 평등하다. 자, 어제 대통령이 마지막 연설에서 그랬습니다. 헌재에 낸 문서로 된 이동엽 변호사가 읽은 부분에서 박 대통령은 땀 흘린 만큼 보상받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잘 되는 세상, 이걸 만드는 게 자신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한 사회보다 개인 그리고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는 이런 세상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개인이라는 부분에서 얼마나 개인별로 큰 편차가 있다는 걸 이번에 최순실 사태에서 극명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우병우라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과 가치, 박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법과 이 사회적 가치, 그리고 평범한 이 20대 청년 백수에게 적용되는 법의 가치가 같겠습니까? 자, 계급적 의식을 가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사회보다 개인을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한다는 보수의 가치라고 보는데요. 이 우리가 보수의 가치에 기본적인 계급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나 이번에 이 사태에서 대한민국의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계급적 의식에 기반했다는 부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정한 보수주의자라면 합법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헌법과 법과 제도, 즉 국가의 명예와 국가의 존엄, 즉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인데, 본인이 스스로 만들었던 검찰, 특검 본인이 수용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재 부분에 대해서 통진당을 해산할 때는 헌재를 존중하고, 자신이 헌재의 파면의 대상이 될 때는 존중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특검의 조사를 거부하고, 자신이 임명한 검찰의 조사를 거부하고 그 조사를 비판하는 박 대통령을 보면서 이것이 국가의 명예와 국가의 존엄을 존중하는 것인가? 보수의 가치와는 천양지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국정교과서의 가치를 자신이 국정 주도력을 잡을 때는 강조해놓고, 자신의 처지가 저렇게 되었다고 해서 지금 누구도 국정교과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박 대통령이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본인이 탄핵이 될 때 마지막에 국무회의를 할 때 황교안 대행을 보고 국정교과서 부분은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황 대행 또한 교육부총리에게 국정교과서 부분은 그대로 존중해라. 그래야 그것이 잘못되었더라도 보수의 무게는 이만큼 무거운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데, 국가의 어떤 가치보다, 국민의 가치보다 단지 내가 국정을 어떻게 장악하는데 이 국정교과서를 이용할까, 이런 데 매몰 되다 보니까 내한테 마치 벼락이 닥치니까 국정교과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어제 저는 권성동 위원장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울컥했다는데요. 이분 정말로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국가의 가치와 국가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 개인의 계급적 의식에 관계없는, 계급과는 무관한 개인의 가치들을 존중하는 우리 사회의 보수적 합의를 이렇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자신이 탄핵에 앞장을 서면 결국 보수에서는 버림을 받거나 비판을 받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꿋꿋이 탄핵 소추인의 책임자로서 이렇게 지금까지 17차례 헌재 변론에 나서고 흔들림 없이 탄핵을 끌고, 저는 권성동 위원장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 그러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지금 새누리당 출신들 하는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거리에 나가서 태극기를 메고 박 대통령을 기각시켜야 된다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이 빨리 탄핵하라, 박 대통령 하야하라 말은 촛불 들고 길거리 나가는 문재인이야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양심을 가지고요, 자신의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용기 있게 보수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자, 여러분,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어제 헌재에서 말한 이 국회 소추인 측의 최후 발언 내용의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피 흘려 공산 세력의 침략을 막아냈으며 한강의 기적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쟁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민은 개인의 안위보다 공동체를 앞세웠고 자유와 정의 수호라는 대의를 위해 희생했다. 이런 대한민국의 가치와 질서가 박 대통령 주변의 비선 실세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 권력남용, 특권 계급 행세를 하면서 민주주의를 희롱하고
법과 정의를 무력하게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권성동 위원장은 울컥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진정한 보수의 가치의 존중은 희생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지금 여야에 수많은 퍼플리스트들이 있지만 그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수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 또한 이번 탄핵 과정에서 수많은 폄훼와 비난, 엄해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꿋꿋이 지금까지 버텨왔고 한치의 변화도 없이 지금처럼 해 나갈 겁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많이 흐른 뒤에 누가 과연 올바른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보수는 철저하게 노블레스 오블리주, 즉 자신이 이 사회에 가진 그릇의 크기가 크다면 그만큼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박근혜 대통령이와 대한민국의 그 많은 보수라는 사람들이 이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희생한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